한전, 한수원이 원전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두 기관의 이원화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수원하고 한전 간에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때문에 지금 양사가 소송전에 나서고 있고, 그게 국내도 아니고 런던 국제중재법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한수원의 지분 100%가 사실 한전 소유 아닙니까? 네. 그러면 모회사와 자회사, 어떻게 보면은 부모 자식 간인데 좀 이 두 기관의 혈투 좀 볼상사납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원화된 원전 수출을 둘러싸고 이원화된 조직 간의 어떤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원화 부작용은 체코 신규 원전 그 수주 과정에서도 한수원이 체코 수주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엄청난 노예 계약, 뭐 매국 계약이라고 불리는 계약을 했는데 한전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보면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어떤 이원화의 장점이 상실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한편으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비밀 협약에 따라서 앞으로 한수원은 유럽, 북미, 일본 시장을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한전하고 한수원하고 공교롭게 한전하고 한수원하고 역할분 원전 수출 지역을 나눴는데 그 웨스팅하우스가 하지 마라고 한 지역이 다 한수원 지역이거든요. 한수원이 수출을 책임지기로 한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한수원은 이제 원전 수출의 기업으로서 별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 웨스팅하우스하고 조인트 벤처를 막 이렇게 서두르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미 협상력을 상실한 한수원이, 즉 원전 수출 관련한 어떤 힘도 갖고 있지 못한 한수원은 더 있을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원전 수출 거버넌스의 재정립이 필요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수출은 한전이 총괄하고,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요. 수출은 한전이 총괄하고 EPC나 운영은 한수원이 담당하는 이런 방법의 어떤 업무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두 조직을 아예 이번 기회에 차제 재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이제 이원화의 어떤 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산업부에서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할 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 추가 정산 이런 건은 진짜 이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 저희 주무부처로서 정말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수출 관련해서도 제가 업무를 보면 볼수록 이게 두 기관 이원화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심각해서 이 분야를 새롭게 다시 한번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탄 공사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국감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잘 모르시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석탄 공사가 곧 문을 닫습니다. 근데 이제 문을 닫기 전에 퇴직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일할 사람들을 특별 채용하는 기간을 6월에 가졌습니다. 이때 76명이 문을 닫을 때까지 일하겠다 이렇게 했고, 만약에 12월까지 문을 닫는다면 그때까지 일하겠다는 분들이 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석탄공사 김규환 사장은 저한테 자기 운전기사를 그런데 7월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안 되고 들쭉날쭉입니다. 이런 와중에 자기 운전기사를 이미 11월에 이제 운전기사로 채용을 했는데, 국회의원 할 때 수행 비서입니다. 이 사람을 현장관리팀장 2급으로 채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직원이 8명밖에 없어서 업무를 맡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다 나가고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관이 자기가 특별감찰관이라는 이름으로 CCTV를 통해서 직원들을 감시하게 했던 사람을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을 시키고,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직했는데 이분을 다시 7월에 2급으로 다시 장성지소장으로 채용을 하는데, 장성지소장이었던 분이
다시 이제 그 일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지소장이 특별 채용을 하는데 그 전에 그 갱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갱내 사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자, 이 보고서가 허위다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면 그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보고서를 작성한 날이 6월 18일이고 장성 지소장이 특별청에서 탈락한 날이 6월 26일입니다. 그런데 해당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처음 보고받았다는 시점이 8월 13일입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 허위가 있어서 탈락시켰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2달 전 지금 뭐 석탄공사에 타임머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 보고서가 관련 요구를 하니까 10월 16일 날 10월 17일에 6월 전에 장성 지소장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산업부에. 바로 제가 요구한 자료를 요구한 바로 전날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총장님께서 8월 18일 날 당면한 납세 민원 해결을 하나 하셨어요. 영세 사업자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를 인하를 했습니다. 우리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 50% 정도로 좀 낮췄거든요. 0.4%로.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소상공인들 얼마의 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현행 0.8에서 0.4로 예. 절반을 네. 좀 낮췄거든요. 그래서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한 0.2조 원 정도의 수납액이 있기 때문에 그 상당한 부분에 수수료 그래서 제가 뭐 일반 거예요. 사업자, 뭐 영세 사업자 한번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는데 한 350억 정도. 그래서 지금 내고 있는 수수료의 한 20% 수준을 좀 절감이 된다. 그런 한번 시뮬레이션을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빨리 신속하게 현장에 집행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게 언제 이제 집행이 됩니까? 고시가 개정이 되고 네. 이제 시스템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연내에 하도록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5년도 확정분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부작용이 좀 예상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 카드사의 이제 손실로 이제 가는 거고, 그러면은 카드사가 이걸 다른 수수료에 전가를 한다든지 또 조건을 까다롭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뭐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한 이제 보완책도 좀 차질 없이 이행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청장님이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이제 국세 체납자가 완납을 했을 경우에 그 기록을 말소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5천만 원 미만 연체 370만 명에 대해 신용 사면을 담연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다시 신용카드 발급받고 대출금리도 낮아지고 해서 경제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국세 체납자는 이런 혜택이 지금 없습니다. 체납을 완납을 할 경우에는 이제 국세청의 공공정보 기록은 없어져요. 그런데 신평사들이 이 이력을 3년간 활용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좀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금융위하고도 좀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만 주무 당국자이신 우리 국세청에서 나름대로 입장을 정하고 방침을 정해서 관계기관을 설득을 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체납을 완납했는데도 체납 이력이 삭제되지 않아서 애로를 겪는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강력하게 이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역시 문제 해결사 임광현 청장의 면모를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